안내일기, 대헌장, 그리고 새마을 운동. 여러분, 이것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유명한 새마을 운동입니다. 대한민국의 농촌운동이 세계가 보존해야 할 인류의 유산으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1960년대 말 한국은 두 개의 나라였습니다. 도시는 빛났지만 시골은 여전히 배고팠습니다. 공장 굴뚝에선 연기가 솟았지만 농촌에선 아직도 낡은 지붕을 갈고 있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격차를 보며 한 가지 확신을 갖게 됩니다. 도시만 잘 살아선 이 나라는 절대 못 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통령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납니다. 1970년 4월 경부고속도로 준공식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이었습니다. 청주 부근을 지나던 대통령 차량 행렬. 차창 밖으로 수해를 입은 마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은 여전히 엉망진창인데 유독 한 마을만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대통령은 차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정부 지원을 얼마나 받았느냐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무 지원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저 마을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 스스로 복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깨달은 것은 우리 국민에게는 스스로 일어설 힘이 있다는 것을. 문제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걸 해주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작은 계기만 주어진다면 국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 차창 밖에서 본 그 수해 복구 마을이 대통령에게 보여준 건 바로 스스로 일어나는 국민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결심합니다. 이 나라를 그 국민의 손으로 다시 일으키게 하자고. 1971년 가을 전국 3만 3천 개 마을에 트럭이 들어섰습니다. 실려있던 건 시멘트 포대. 한 마을당 335포대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하나 붙었습니다. 이 시멘트를 잘 사용한 마을에만 다음 자재를 지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단순한 물자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실험이었습니다. 과연 우리 국민이 스스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마다 경쟁이 붙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느 마을은 시멘트로 길을 포장했습니다. 어느 마을은 다리를 놓았습니다. 또 어떤 마을은 공동 빨래터를 만들거나 우물을 개량했습니다.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감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바꿔야 한다며 삽을 든 것입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은 한마디를 더 던집니다. 초가집을 없애라. 이 말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전통 가옥을 없앤다니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버리는 거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단지 지붕을 바꾸자는 게 아니었습니다. 낡은 집 지붕은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해마다 이형을 갈아야 했습니다. 추위가 스며들었습니다. 불에 취약했습니다. 농민들은 1년에 한 번씩 지붕을 갈아야 했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노동력과 시간이 소모됐습니다. 농사질 시간도 부족한데 집 지붕을 갈아야 했던 것입니다. 슬레이트나 기와집으로 바꾼다는 것은 그 노동에서 벗어나 더 생산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더 깊었습니다. 낡은 의식, 가난의 구조, 무기력한 삶을 함께 바꾸자는 것이었습니다. 초가집을 없애라는 건 정신적 혁명이었습니다. 한 마을에 배급된 시멘트 335포대. 그것이 어떻게 쓰일지는 오직 주민들에게 달려 있었습니다. 성과가 우수한 마을에는 추가 지원이 이어졌습니다. 시멘트 500포와 철근 1톤을 더 받았습니다. 전국 3만 3천 개 마을 중 절반이 넘는 1만 6천 개의 마을이 선정됐습니다.
이것은 경쟁이었지만 동시에 희망이었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구호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길을 내고 다리를 놓고 담장을 정비했습니다. 남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여자들도 나섰습니다. 아이들도 돌을 날랐습니다. 온 마을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은 자기 땅을 내놓았습니다. 길을 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보상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마을이 발전하면 결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경상북도 영일군 기계면 문성리. 1971년 9월 이 마을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방문합니다. 전국시장, 군수 355명을 데리고 온 자리였습니다. 대통령은 문성리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말했습니다. 문성리와 같은 마을을 만들어라. 이날부터 문성리는 새마을 운동의 모범 마을이 되었습니다. 문성리가 특별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시멘트 335포를 받아서 마을 안길을 포장하고 공동 우물을 만들고 다리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더 많은 일을 시작한 것입니다. 지붕을 고치고 담장을 정비하고 전봇대를 세웠습니다. 정부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조정신이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문성리에 특별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해 주라고. 잘한 마을에는 확실한 보상이 따랐습니다. 이 소식이 전국으로 퍼지자 마을마다 불이 붙었습니다. 우리 마을도 문성리처럼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것입니다. 경상북도 청도군 신도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곳은 새마을 운동 최초 모범부락으로 선정된 마을입니다.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가난하고 낙후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조림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민둥산에 나무를 심었습니다. 제방 공사를 했습니다. 홍수가 나면 논밭이 물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농로를 개발했습니다. 트럭이 들어올 수 있게 길을 넓혔습니다. 간이역을 설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직접 철도청과 협의해서 만들었습니다. 감나무 농장을 조성했습니다.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걸 주민들이 스스로 해냈다는 사실입니다. 신도리의 성공은 중요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혁신적인 마을 개선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기반으로 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정부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결국 주민들이 움직여야 마을이 바뀐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여성들이 앞장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당시는 여성의 사회 참여가 매우 드물던 시대였습니다. 집안에서 살림만 하는 것이 당연시 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새마을 운동은 달랐습니다. 새마을 부녀회가 조직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여성 조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새마을 부녀회 회원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공동 작업장을 만들어 김치를 담갔습니다. 반찬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옷을 지어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소득이 생겼습니다. 여성들도 돈을 벌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마을 환경 개선에도 앞장섰습니다. 공동 빨래터를 관리했습니다. 마을 청소를 조직했습니다. 쓰레기 처리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아이들 교육에도 힘썼습니다. 글을 모르는 어른들을 위해 야학을 열었습니다. 밤이면 마을 회관에 모여 한글을 가르쳤습니다. 새마을 부녀 회장들은 마을의 리더가 되었습니다. 남성 새마을 지도자와 함께 마을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의견을 냈습니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성들이 처음으로 공적인 영역에서 목소리를 낸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농촌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여성의 지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이들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새마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방과 후에는 마을 일을 도왔습니다. 작은 돌을 나르고 쓰레기를 줍고 꽃을 심었습니다. 아이들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마을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노인들도 움직였습니다. 경험과 지혜를 나눴습니다. 젊은이들에게 농사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마을의 역사를 이야기해 줬습니다. 힘든 일은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았습니다. 온 마을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나가 되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협동 정신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했습니다. 1971년 가을부터 시작된 이 운동은 겨우 1년 만에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마을마다 지붕이 바뀌고 길이 넓어지고 다리가 놓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보이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하면 된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이 운동에 공식적인 이름을 붙입니다. 새마을 운동, 그리고 정신도 정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 이 세 단어가 대한민국을 바꿀 정신이 되었습니다. 1973년 새마을 운동은 본격적인 도약을 시작합니다. 정부 지원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1971년 41억 원이었던 예산이 1973년에는 215억 원으로 뛰었습니다. 1979년에는 무려 4,252억 원까지 증가했습니다. 민간의 성금도 쏟아졌습니다. 1972년 17억 원이던 것이 1979년에는 2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모아낸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마을 안길이 확장되고 포장되었습니다. 1970년대 중반까지 전국 농촌에 수만 킬로미터의 도로가 깔렸습니다. 트럭이 마을 안까지 들어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리가 놓였습니다. 비가 와도 마을을 오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물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1970년 농촌 전기 보급률은 겨우 몇 %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79년이 되자 거의 모든 농촌에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어둠 속에 살던 마을에 불이 켜진 것입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이 보급되었습니다. 농촌이 세상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고립된 섬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회관이 세워졌습니다. 타가소가 만들어졌습니다. 일하는 엄마들이 아이를 맡길 곳이 생긴 것입니다. 병원과 약국이 늘어났습니다. 1971년에는 병원이나 약국이 있는 마을이 100개 중 8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76년이 되자 18개 마을로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변화는 따로 있었습니다. 농민들의 소득이 올랐습니다. 1970년 농가 소득은 도시 근로자 소득의 6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1974년부터 1977년 사이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농가 소득이 도시 소득을 넘어선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농민이 도시 사람보다 잘 사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길이 생기니 농산물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었습니다. 전기가 들어오니 농기계를 쓸 수 있었습니다. 생산성이 올랐습니다. 농지가 정리되고 수리시설이 확충되었습니다. 농사가 쉬워졌습니다. 복합 영농이 시작되었습니다. 벼농사만 하던 농민들이 채소도 키우고 가축도 길렀습니다. 수입원이 다양해진 것입니다. 새마을 공장이 세워졌습니다. 농한기의 농민들이 공장에서 일해 돈을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금고가 만들어졌습니다. 농민들이 저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리대금업자에게 빌리던 시대가 끝났습니다. 농촌은 눈부시게 변했습니다. 마을마다 활기가 넘쳤습니다. 사람들은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해낸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은 농촌을 넘어섰습니다. 1974년 공장의 새마을 운동이 도입되었습니다. 공장 새마을 운동의 목표는 생산성 향상이었습니다. 근로자들이 새마을 분임조를 만들었습니다. 함께 모여 일하는 방법을 개선했습니다. 불량품이 줄었습니다.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물자 절약 운동이 펼쳐졌습니다. 낭비를 줄이고 효율을 높였습니다. 건전한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노사 관계가 안정되었습니다. 1976년 도시에도 새마을 운동이 확산되었습니다. 도시 새마을 운동은 농촌과는 달랐습니다. 환경 정비가 중심이었습니다. 내 집 앞 내가 쓸기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거리가 깨끗해졌습니다. 뒷골목 정비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둡고 지저분하던 골목이 밝아졌습니다. 도시 녹화 사업이 펼쳐졌습니다. 나무를 심고 공원을 만들었습니다. 질서 캠페인이 전개되었습니다. 줄을 서고 교통신호를 지키고 공공장소를 깨끗이 사용하는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저축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렸습니다. 국가 경제의 자본이 축적되었습니다. 학교에서도 새마을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사 잘하기, 부모 공경하기 같은 예절 교육이 강조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마을 운동은 농촌에서 시작해 공장과 도시, 학교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지역과 세대를 넘어온 국민이 참여하는 범국민 운동이 된 것입니다. 조국을 근대화시키는 뒷받침이 된 것입니다. 1970년대 중반,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불과 몇 년 사이에 일어난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기적의 운동도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선 잊혀졌지만 그 정신은 국경을 넘어 다른 나라에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의 가장 큰 지지자가 사라진 것입니다. 1980년대가 열렸습니다. 제5공화국이 출범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1980년 12월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가 사단 법인으로 발족했습니다. 민간 조직으로 탈바꿈하는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겉으로만 민간 주도였습니다. 실제로는 여전히 정부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반관 반민 체제였던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부 예산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970년대에는 매년 수천억 원이 투입됐지만 1980년대 들어 예산은 줄고 지원은 끊기기 시작했습니다. 열정은 식고 운동은 점점 침묵 속으로 사라져갔습니다. 그리고 1988년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50 청문회가 열린 것입니다. 제5공화국 비리를 조사하는 국회 청문회였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의 청문회였고 텔레비전으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새마을 운동중앙본부의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방만한 운영, 각종 비리, 정권과의 유착관계가 밝혀진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중앙본부는 50 비리의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아름다운 운동이 이렇게 변질되었다는 사실에 실망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침체기를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새마을 운동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 뜨거웠던 열정은 식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1990년대에 새마을 운동은 다시 일어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조직을 정비하고 사회 공익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새로운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1997년 IMF 외환 위기가 닥쳤을 때는 경제 살리기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금모으기 운동에 앞장섰습니다. 1998년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지향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세계가 새마을 운동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2000년 새마을 운동중앙회가 UN 비정부 기구로 가입했습니다. 세계 무대에 나선 것입니다. 2003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마을 운동을 해외에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필리핀, 몽골, 베트남, 미얀마, 중국, 아프리카의 르완다, 콩고, 우간다,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왔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산하기관에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라고. 유엔은 새마을 운동을 바탕으로 새천년 마을 계획이라는 아프리카 빈곤 퇴치 프로그램을 추진했습니다. 특히 르완다의 이야기는 놀랍습니다. 1994년 르완다는 대학살을 겪었습니다. 100일 동안 80만 명이 죽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2000년 폴 카가메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했습니다. 한국을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도입했습니다. 2011년부터 르완다 전역에서 새마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매달 마지막 토요일 모든 국민이 거리에 나와 청소를 합니다. 대통령도 직접 빗자루를 듭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르완다는 연평균 7.8%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키갈리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폴 카가메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르완다의 고도 성장은 한국의 새마을 운동을 받아들인 덕분이라고. 미얀마의 첫 민선 대통령도 새마을 연수원을 방문했습니다. 중국의 후진타오 주석도 새마을 운동을 공부했습니다. 신농촌 운동을 추진했습니다. 2013년 12월 기준 전 세계 143개국 5만 6천 명이 새마을 교육을 받았습니다. 74개국으로 새마을 운동이 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 6월 또 하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새마을 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1970년부터 1979년까지의 문서, 사진, 영상 22,084건, 안내의 일기, 대원장과 같은 반열에 오른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말했습니다. 새마을 운동은 빈곤 퇴치를 위한 민관 협력의 성공적 사례라고.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 세계는 그 정신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그저 지나간 시절이지만 누군가에겐 지금도 희망의 모델입니다. 그 뜨거운 시절의 열정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은 이제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는 도움을 받던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1950년대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원조로 겨우 연명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5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K-팝, K-드라마, K-푸드가 세계를 열광시킵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으로 세계 시장을 주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국민이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보여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정부가 모든 걸 해주는 게 아니라 국민 스스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우리는 그 가능성을 이미 한번 증명한 민족입니다. 불과 5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땀 흘려 일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근면, 자조, 협동의 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풍요로움은 그때 그 사람들의 땀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새마을 운동의 정신은 과거의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유효한 가치입니다. 근면, 열심히 일하는 것, 게으름을 버리고
땀 흘리는 것. 이것이 발전의 기본입니다. 자조, 스스로 돕는 것, 남이 해주기를 기다리지 않는 것, 내가 먼저 움직이는 것, 협동, 함께하는 것, 혼자가 아닌 우리, 공동체를 위해 힘을 모으는 것. 이 세 가지는 어느 시대에나 필요한 정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마을 운동은 끝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또 한 번 잘 살아보자고 외칠 수 있는 미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 지역 소멸. 지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입니다. 농촌은 다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떠납니다. 마을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의 격차는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새마을 정신으로 돌아가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고 서로 돕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미 해냈으니까요. 1970년대 그 사람들이 해냈다면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원이 있습니다. 더 나은 교육을 받았습니다. 더 발전된 기술이 있습니다. 부족한 건 의지입니다. 하면 된다는 믿음입니다. 함께하면 더 잘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새마을 운동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함께하면 가능하다는 것. 가난은 운명이 아니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 세계가 우리의 새마을 운동을 배우고 있습니다. 르완다가, 미얀마가, 아프리카의 수많은 나라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보며 희망을 품습니다.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그 정신을 잊고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도울 줄 아는 나라가 되었구나. 이제 우리가 세계에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었구나. 이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다시 시작한다면 새마을 정신으로 근면하게 스스로 돕고 협동하며 우리는 또다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새마을 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불과 50년 전 우리나라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몰랐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가 잊고 있던 그 찬란했던 순간들을 말입니다. 그 시대를 경험하신 분들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시멘트를 나르던 이야기, 마을길을 포장하던 이야기, 밤새 일하던 이야기. 우리 함께 그 추억을 나눠봅시다. 앞으로도 시대의 기록에서 우리가 잊고 있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역사를 나눌 수 있습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이들의 채널, 시대의 기록이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